예타를 많이 겪어봤지만 예타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타 제도의 문제점을 요즘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 충남지사님도 국회를 찾아가지고 예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예타 제도의 그 문제점, 특히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이 볼 때에 예타 제도가 갖는 문제점들이 상당히 크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서 볼 때요, 경제 규모나 인구나 생산력 규모나 여러 측면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그 격차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2배의 차이를 정도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큰 오산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제성 평가, 예타의 경제성 평가가 굉장히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흔히 BC라고 합니다. BC. 수도권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비수도권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경제성 평가 기준이 같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뭐 공무원이나 언론인의 그 입장을 넘어서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육상 경기를 할 때 트랙을 돈다고 한다면 인코스와 아웃코스가 동일선상에서 출발하는 게 공평합니까? 아니면 아웃코스는 앞으로 빼서 출발하는 게 공평합니까? 그래서 지금 엊그저께 충남지사님도 이야기하신 것이 예타 대상 사업의 규모를 늘려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뭐 우리 시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지만 예타 대상 사업의 규모를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문제이지만 그거와 함께 매우 중요한 일이 경제성 평가의 기준을 달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도권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BC가 1 이상이라고 한다면 비수도권에서 하는 사업은 1 맞추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정책성 평가, 균형 발전 이런 이슈를 대가지고 진짜 읍소하고 발품을 팔고 불필요한 시간과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지 겨우 턱걸이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이 1 이상이어야 된다고 한다면 비수도권은 0.5 이상이라고 해도 유리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동안 우리가 예타 제도에 발목 잡혔던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안산산단 지루하시죠? 안산산단 왜 늦어졌습니까? LH가 사업 진행한다고 했다가 LH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기업 예타 받습니다. LH가 그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는 BC 맞춰야 되는데 BC 안 나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인근 취락지역 사업지를 대폭 잘라내자고 했습니다. 그거 잘라내자고 하니까 주민들이 집단 반발했죠. 그래서 그거 잘라내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시간 끌다가 결국은 LH가 포기했습니다, 사업을. 그러면 LH가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포기한 사업을 산업은행이나 IBK가 중심이 되는 민간 사업자 SPC 방식으로 해서 사업하겠다고 달려들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불한 것은 엄청나게 큰 기회비용입니다. 그 많은 시간을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얼마나 빨리 추진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하수처리장 이전 위한 계획 세우고 그것을 KDI에 말하자면 예타와 같은 제도인데 그거 통과하는데 10년 걸렸습니다. 변화된 건 없고요.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죠. 10년씩 그렇게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도소 이전 해야 된다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교도소 이전 왜 발목 잡혔습니까? LH가 예타 통과 안 된다고 해가지고 예타가 너무 숫자가 안 나오니까 예타를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협의 다시 하고 조건 맞춰가지고 다시 넣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모건대학교 앞으로 해서 광수사 쪽으로 이제 동서대로 확장 및 연결, 현충원 IC 공사, 이것도 예타 안 나와가지고 우리가 철회했습니다.
예타를 통과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저는 참 이제 저도 공무원 생활 끝나갑니다마는 답답하고 심지어는 분노까지 치미는 부분은, 아니 지금 이 국가산단 만드는 사업이 대전광역시 일 아닙니까? 국가산단으로 지정받는 거 대전 시민이 다 바랬던 일입니다. 그리고 국가산단 예타 통과해서 빨리 착수해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가도 수년이 걸릴 일입니다. 예타제도 통과하기 위해서 추진하면서 조건 맞추기 위해서, 그 불합리한 예타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숫자 노름해야 되고요. 필요한 면적도 줄여야 되고, 이런 짓 해가면서 시간만 흘러가는 겁니다. 결국은 교도소 이전도 예타 통과 못하면 민간이 해야 됩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주교도소 왜 기부대항해로 하겠습니까? LH가 국유지 위탁개발 방식으로 안 하고. 결국은 문턱 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이 그거 예타가 지금 KDI에서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설문조사 다시 돌리고, 그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문제 때문에 예타를 철회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다 그러면은 저 같으면 KDI 항의 방문하겠습니다. 그런 열정이 있으면. 다른 지역 정치인이 아니고 다른 지역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잘 안 되기를 바랬다는 것처럼 그 사업 장밋빛 허언이 뭐 어쩌고 하면서 전 진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런 부분이고요. 예타를 넘기 위해서 예타 하다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건 안 맞으면은 정말 납득은 안 갑니다만은 철회하는 일들 많습니다. 다시 정비해서 다시 가죠. 어쨌든 문제가 주어졌으니까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일들은 수시로 있는 일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일들. 그런데 그런 일의 결과, 그리고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는 5년 걸릴 거 10년 걸리고요. 1조 들 거 2조 들게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 생활하면서 회의감이 드는 거죠. 왜 이런 일을 이렇게 끌려다녀야 되는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타제도 개선을 저는 시간 있을 때마다 계속 주장합니다. 이번에 이 일도 시장님도 조만간 그 예타 제도의 경제성 평가에 대한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는 또 정치적인 노력을 기울이실 겁니다. 그런데 진짜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사업 추진 잘못했고 수요조사 뻥튀기 했고 이 사업 추진 자체가 잘못됐고 안 될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국가산단 지정받았고, 이런 것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잘못하는 건지 모르지만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실망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왜 그러면 기업의 입주 수요가,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입주 수요 충분히 제출했다. 입주 수요 조사해서 제출한 그 주체가 우리 대전광역시가 국가산단 지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업들의 조사를 해가지고 제출한 것이 입주 의향서, 그리고 MOU 이런 걸 체결해가지고 제출한 것이 484개를 제출했습니다. 어디로? LH로. LH에서 이걸 받아가지고요. LH가 돈을 들여서 전국에서 기업들 우리 입주시키려고 하는 주력 업종 그 코드에 맞춰가지고 5,000개 샘플을 만들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면적 대비 420%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 3년 전, 5년 전의 일이 아니라 작년이었어요. 작년에 420% 나와서 그것을 함께 KDI로 예타
이거 필요합니다라고 제출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대전광역시와 LH가 사업 시행자인 LH가 입주 기업에 대한 수요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정말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한다면 그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다시 설문조사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했답니다. 그 비용 누가 부담합니까? LH 다 부담시킵니다. 지금 LH도 당혹스러워서 오늘 지금 국토부도 굉장한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해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직원들 거기 가서 회의를 하는데 국토부 입장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국가 산단 어떻게 추진하란 말이냐. 대전광역시와 LH가 시행한 설문조사가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다시 진행한다고 하는 것 자체도 조금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게 예타 지침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진행을 했다고 그러는데 거의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거기서 입주 의향이 10% 나왔다고 나왔습니다. 설문조사하는 방식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물어봤고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 공개하라고 지금 LH와 우리 시와 국토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하면 밝혀지겠죠. 그러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겁니다. 예타든 뭐든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벽에 부딪힐 수도 있고 예기치 않은 문제점들이 나오고 그거 풀어가고 하는 게 사업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 우리 직원들 있고 LH 직원들도 지금 근무하고 있겠습니다만 LH가 허위로 사업 시행자가 허위로 420% 나왔다고 수요조사 결과를 제출하겠습니까? 공기관에서? 그런데 우리 SNS에다가 쓰는 글 보십시오. 우리가 허위로 했습니까? 허위면 제가 사표냅니다. 예?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국가산단 사업 안 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이러지는 말아야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또 더군다나 설문조사 진행한 시기가 금년 4월에서 6월 달에 전화로 설문조사 하는데 기업에 전화를 해서 뭐라고 물어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화 와서 입주 수요, 입주 희망이 있다고 밝혔는데 진짜 입주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입주하려고 합니다. 얼마 면적? 2,000평 입주하려고 합니다. 당신들 입주 할 수 있는 능력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물었을지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집니다. 예전에 월평공원 공원 특례 사업 할 때 이 앞에서 제가 설문조사 서명 받는데 제가 가봤습니다. 지나가는 시민들 붙잡고요. 대전시의 허파인 월평공원에 고층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사 방법론의 기본을 무시한 오류입니다. 정확하게 내용을 설명해 주고선 그걸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의사가 갑자기 우리 아버지 위장을 3분의 1을 잘라내겠다. 당신 동의하겠느냐? 동의하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동의할 수 있는 자식들이 있겠죠. 뭐라고 물어보느냐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게 그래서 조사방법론이라는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우리가 따져볼 겁니다. 우리뿐 아니라 LH, 국토부 같이 다 따져볼 겁니다. 단 지금 제도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하겠죠.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거냐? 우리가 지금 입주 의향서와 MOU를 받은 기업 일일이 다 체크할 겁니다. LH가 면적 대비 420% 받은 그 기업들 일일이 다 체크해야 됩니다. 행정적 낭비가 엄청나겠죠. 지금 빨리빨리 진행해야 빨리빨리 기업들이 둥지를 틀 텐데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국가산단이 지금부터 추진돼 가지고 7, 8년 후에 예를 들어서 분양이 뜬다고 했을 때
지금 입주 수요 밝힌 기업이 그때 정확히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이 몇 개나 될까요? 그리고 지금 입주할 의향 없다라고 입주 의향을 밝히지 않은 기업들은 거기 못 들어갑니까? 맞습니다. 산업용지는 선분양이 안 됩니다. 이것은 실제로 대략적으로 현 상태에서 입주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가늠해 보는 겁니다. 실제로 사업성이 얼마나 있을지. KDI의 그 조사가 맞을 수도 있겠죠. 경기가 급속히 변하고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가능성이 0은 아니죠. 그러나 따져볼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증발된 5조 얘기할 때 그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은 그 뒤로 크게 오해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여기 이번에 보도가 나왔지만 그 부분은 제가 여기 자료에다가 포함을 시켜놨긴 했지만 말씀을 안 드렸고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5조가 증발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산 방식에 따라서 LH와 KDI가 예타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상비 빼고 집어넣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지 그게 대전광역시에서 부풀리거나 허위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듯이 이번에 이 입주 수요가 태부족이라고 하는 부분이 국가기관에서 동일한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면적 대비 420% 나온 것이 면적 대비 10%로 불과 뭐 1년 사이에 줄어든다. 그것이 합리적일 수 있는지 지극히 의심스럽긴 한데요. 어쨌든 저희는 그 부분을 확인 작업에 들어갈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KDI에서 인정하는 이제 300인 이상의 기업과 MOU를 추가 체결하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기업 지원 국장 아니 이거 말씀드릴게요. 네. 300인 이상의 이상에 대한 MOU나 이런 부분들은 추가 확인 없이 그냥 반영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66개 정도의 코스닥 상장 기업이 있는데 그 중에 300인 이상 기업은 10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기준이냐는 것이 기업이 요즘에 종업원들이 공장이나 이런 데서 옛날 노동 집약적인 산업처럼 거기에 수백 명의 직원들이 거기서 일을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데 여전히 종업원 수 300인 이상의 기업이 낸 입주 수요는 확인 없이 받아들여주고 나머지는 전화해서 확인해보겠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기에 포함이 된 부분이고요. 우리도 300인 이상의 기업들, 그동안에는 300인 이상의 기업들 일부 들어있었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지금 이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 노력을 또 기울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지금 가능한 기업들이 몇 개 정도가 되는 건가요? 300인 이상의 MOU를 그러니까 KDI는 300인 이상의 이제 이런 전화 면접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불합리하다고 하니까는 300인 이상의 기업들의 MOU를 바꾸면 통과시켜주겠다,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몇 개 정도 있는지, 몇 개 정도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제출했던 부분에서는 입주의향서와 MOU를 맺은 그 부분들을 484개인가를 제출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번에 그 지침에 보니까 300인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그 MOU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인정해주겠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그 외에 나머지 300인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들은 다시 입주 수요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제출된 입주의향서 MOU도 있고 그다음에 LH가 추가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있던 부분들은 이제 다시 추려봐야 되겠죠. 지금은 디테일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온 것은 아니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갈 것이다. 다만 이 부분이 입주 수요를 부풀리거나 입주 수요에 대한 판단을 잘못한 그런 내용으로 자꾸 일종의 매도하듯이 의견이 도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입주 수요를 이제 재확인하는 과정 가지신다고 했는데 그거는 뭐 그 과정이 얼마나 걸릴 거로 예상을 하시는지랑 그다음에 이제 예타 신청을 철회했다가 재신청하는 거는 좀 언제쯤 하시게 되는지 그리고 재신청을 하면은 예타를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신청하는 것처럼 신청했다가 대상 사업 선정되고 그런 절차를 다시 밟게 되는지랑 그다음에 이제 KDI 이제 조사 방식 공개 요구를 하시는 거는 이제 LH랑 국토부가 그 공식적으로 함께 건의를 하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뒷부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는 당연히 그거 할 것이고요. 국토부나 LH도 이번에 요즘에 지금 뭐 회의를 계속 대책 회의를 열고 하니까 거기서도 이야기가 정리되는 대로 아마 액션을 취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앞부분에 대한 거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쨌든 굉장히 그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룰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뭐 우리가 통과하기 위해서는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맞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그동안에 아까 제가 예를 모두에 드렸던 그런 몇 가지의 사례 안산 산단의 문제나 하수 처리장 이전의 문제나 또 교도소 이전의 문제나 이런 것들 예타를 우리가 하다가 중간에 중단하고 철회를 해서 다시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보셨던 것처럼 그런 노력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다. 그래서 나중에 지금 교도소 이전은 여전히 걸려 있고 하수처리장 이전은 이미 이제 착공이 됐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변화되는 그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수치 맞추기 작업을 위해서 추가적인 노력들을 계속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흘러가더라. 그러면서 사업비가 올라가더라.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거기에 소요되는 기간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다만 빨리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LH가 샘플링한 것만 5,000개 중에서 들어온 그 입주 수요 밝힌 것이 면적 대비 424%라고 하면 그 기업들을 LH와 같이 확인 작업을 해야 되겠죠. 우리 뭐 직원들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같이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사실 안타깝다. 근본적으로 대전시와 LH가 낸 그 사업 내용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검증해야 되겠다는 거 공감을 합니다만은 다 국가기관이고 LH는 직접 사업 시행자고 본인들이 그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 그런 기관인데 KDI는 LH한테 다시 용역비 받아가지고 다시 설문조사 돌리고 사실은 좀 굉장히 답답해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한편으로 룰을 좀 룰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계속 이슈 제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타의 그 과정에서 중간에 예를 들어서 예타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늦추거나 이런 부분들이 그 사업이 좌초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럼 교도소 이전을 기부대 양여 방식이 아닌 국유지 위탁 개발 방식으로 하겠다고 MOU 맺을 때 거기다 사인했던 정치인들 그러면 그거 여태까지 안 되고 수년간을 지금 보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업 실패했다고 하면 그분들이 동의했을까요?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거짓말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정치인이 계셔요. SNS에다가. 제가 저는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공직자로 있는 한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책임져야 되는데. 다만 그렇다면 그분이 공약으로 내셨던 대전선 폐선 그분이 국토위에 계속 있었어요. 대전선 폐선 지금까지 안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대책이나 방향에 대한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럼 우리 대전광역시가 그분한테 대전선 폐선에 대해서 왜 거짓말했습니까? 라고 합니까? 추진하고 싶죠. 노력하는 겁니다, 서로. 근데 늦어졌다고 해서 아니 국회의원님이 그럼 시민들 상대로 거짓말한 겁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러세요?
우리가 대전선 폐선되면 대전 원도심 발전의 기폭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같이 노력하자. 우리도 노력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잖아요. 같이 힘을 합쳐야 될 지역 중요 사업에 대해서 왜 기다렸다는 듯이 박수치고 이럴 일은 아니잖아요. 허위라고 장밋빛 구상을 뭐 깨졌다는데 참 이게 그 대전시장을 하시겠다고 하고 싶은 분들 또 하셨던 분들의 도리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어쨌든 일단 공식적으로 이제 300% 하시다가 어제도 이제 420% 얘기 들었는데 그건 300% 이상이라고 그때 네, 말씀드렸는데 네네네. 제가 정확한 기업이나 네. 이런 것들을 그때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거를 예. 질문했던 게 아니고요. 예. 어쨌든 420% 이상 나왔었고 10% 정도 나왔던 건 사실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좀 차이가 사실 엄청나잖아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LH도 그렇고 대전시도 그렇고 이탈을 신청할 때 나름대로 준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또 KDI에도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지도 사실은 다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사실 준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 수가 없죠. 그래도 거기- 어떤 보도를 예. 봤는데 그런 어떤 기준이라는 것들 어쨌든 좀 파악을 해서 했다는 제가 보도를 받아들이는 말씀이고요. 그때 지금 현재 어쨌든 지금 알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그걸 거는- 밝히라고 지금 네. 저희가 예.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몇 개의 샘플에다가 뭘 조사했는데 10% 나왔다 이렇게는 밝히죠. 그러나 그 조사 방법론상에 어떤 기법을 썼는지 그래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밝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는 예. 지금 현재 지금 이제 부시장님께서는 지금 KDI였던 그런 평가 방법의 문제나 설문조사의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는데 대전시에서도 어쨌든 지금 좌춘 아니고 어쨌든 다시 혜택을 신청하기 위해서 일단 취소 어쨌든 다시 시작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대전시 LH와 대전시에서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없었는지 스스로 이렇게 보시기에 아마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이번에 KDI에서 하기 전까지 한 1년에서 2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였던 게 2023년도 정도에 움직였고 LH가 설문조사를 진행을 한 게 2024년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KDI가 하는 것은 금년에 진행을 하는 것이고 시차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설문조사 자체를 우리는 설문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여러 채널로 기업들의 입주 수요와 이것을 조사해서 거기서 의향서와 MOU를 받았던 부분이고 설문조사는 LH가 직접 설문조사를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전광역시가 기업에 대한 입주 수요를 막 파악했던 방식과 LH가 했던 방식은 LH는 그걸 포함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이고요. 그런데 LH도 이 사업을 늘 하는 개발 사업을 늘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LH와 KDI가 설문조사를 하는 그 방식이 거의 동일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다만 거기에 어떤 내용으로 질문했는지 설문서 질문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는지 전화로 했고 그 다음에 체킹을 어떻게 방문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디테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은 LH와 KDI도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저희들은 문제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전시가 LH로 제출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가 없고요. LH가 설문조사하는 과정도 문제가 있을 이유가 없죠. 그거는 전문 업체에다가 조사를 의뢰했을 거니까요. 방금 이제 부시장님께서 네. LH나 KDI에 하는 방식은 거의 비슷할 거라는 말씀하셨잖아요. 방금 전에. 네. 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420과 10이라는 갭의 차이는 왜 발생하는 거죠? 물론 세부적인 거는 어쨌든 큰 틀에서 비슷하다면 이렇게 큰 차이가 사실 나온다는 게 조금 모르겠어요. 저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이해 안 가는 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방식이 같다는 것은 설문조사 방식을 취했다. 몇천 개의 샘플을
어떤 방식을 추출했고 이런 것은 비슷할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설문 내용을 어떤 내용을 어떻게 물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아직 없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 이거 브리핑을 하는 것과 티타임을 하는 것과 보도자료를 뿌리는 것과 방식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또 어떤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물었느냐에 대한 이 차이에 의해서 의견 수익, 이 결과가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방식이라는 것은 큰 틀에서의 설문조사 방식 이런 것은 유사할 것이다. 그러나 묻는 방식, 내용, 이런 집계하는 이 과정 뭐 이런 것들은 거기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부분을 지금 확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죄송합니다. 좀 이해되신 거죠, 이 부분? 네네,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뭐 다 지금 재신청하실 건데 시기적으로 뭐 사실은 뭐 올해 안으로도 빠르면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는 저도 듣긴 했거든요. 근데 올해 안에 이제 가능하실지 여부하고 그 다음에 그 지금 어쨌든 뭐 정치권과의 뭐 말씀들을 하셨는데 근데 앞으로 그 뭐 정치권 뭐 국회나 이런 데 가서 이런 뭐 산단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좀 설명하거나 협조를 구하실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그거 좀 말씀 주세요. 예타 제도에 대한 부분은 아마 시장님이 브리핑 비슷하게 하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원래는 시장님이나 저나 예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강화하는 쪽으로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저도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도 그 기회 있을 때마다 중앙에 가서 그 주장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충남지사님도 그런 건의를 하셨고 그래서 결은 좀 다르지만 예타제도 개선 노력은 병행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금년 안에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맡겨주십시오. 우리 아마 언론인 여러분들이나 우리 저를 포함한 공무원들이나 빨리 하고 싶은 생각이 있죠. 그리고 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LH나 국토부에서도 굉장히 우리랑 뜻이 같습니다. 국토부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조사해서 이렇게 필터링하면은 국가산단 어떻게 추진하겠느냐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오늘 회의 소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부처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직접 사업 수행을 해야 되는 LH, 그 다음에 우리 대전광역시는 우리 관내에서 조성해야 되는 산단이기 때문에 요 3축이 거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대전은 그동안에 제가 지난 브리핑에서 말씀드렸지만 대전은 산업단지를 만들고 나서 완판되지 않은 산단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자꾸 평촌산단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그때 좀 약간 다르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었지만은 평촌산단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기업 유치 노력을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태까지 대덕 테크노밸리를 비롯해서 죽동, 신성, 방현, 그 다음에 그 일대 문지지구나 다른 지역의 그 산업단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미 그때에도 수많은 그런 줄다리기가 있었어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산업단지 만들 때만 겪지 않습니다. DCC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잊고 계시지만은 DCC 저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10년 이상을 좌절했습니다. 결국은 DCC 컨벤센터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안 해주고 우리는 과기부에서 받은 유일한 컨벤센터인데 그때도 수요 부족을 계속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계속 왕따당했습니다. 사실상. 근데 우리가 과기부 지원받아서 DCC 만들고 난 뒤에 지금 어떻게 됩니까? 가동률 제일 높은 컨벤센터입니다. 그래서 옆에다 전시장 새로 지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롯데호텔이나 여기 신세계에다 오노마 호텔 유치할 때 아마 KDI에다가 예타이로 했으면요 우리 특급 호텔 하나도 갖기 어려울 겁니다. 수요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유치해서 하면 만실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이거죠. 기본적으로 예타 제도는 사업의 본질적인 의미는 그렇지 않지만 사업에 제동을 거는 방향으로 자꾸 작용을 합니다.
특히 비수도권에서 하는 대규모 사업들은 너무 좌절을 많이 겪습니다. 여러분들께 하소연 드리고 싶어요, 진짜.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진짜 이거 뭐 왜 저렇게 그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할 의문을 가지실지는 모르지만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산업단지 이런 거 저런 거 유치하는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요.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그거를 극복하고 넘어가면서 이루어낸 성과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켜봐 주시면 이 국가산단도 결국은 풀어낸다. 다만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 많이 걸리고 그 사이에 돈이 올라갑니다. 그런 것이 안타까운 거죠. 네. 국가 공모 사업이나 국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타 제도의 문제성이 이슈가 된 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걸로 오래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C하고 LH에서 준비를 하시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감안이 되지 않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또 한 가지가 그 비슷한 시기에 국가산단 지정받은 타 지역하고 대전시하고 입주 소요가 격차가 크다라는 말이 어제 잠깐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게 사실이라면 그게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랬는지. 예. 앞에 말씀하신 거는 사실상 예타 통과시키는 준비는요 알면서도 겪는 일입니다. 알면서도. 그러니까 LH 예타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타 한두 번 해본 게 아니고요. 근데 국가산단 지정을 받았고 국가산단 예타를 통과해야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근데 LH 우리가 볼 때는 1차가 중앙부처를 설득하고 그 다음이 사업시행자인 LH를 설득하고 아니면 국비를 받아야 되는 경우는 기재부를 설득하고 국회를 설득하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중앙부처 해당 부처가 오케이 했는데 기재부에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기재부까지 오케이 했는데 국회에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 하나에 제동 걸리면 공무원들이 노력이 부족했다거나 아니면 노력이 부족했다고 큰 틀에서 말씀드릴 수 있죠. 열심히 더 노력해야죠. 그러나 그 부분이 계획을 허위로 잡았다든가 그렇게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예측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을 하면서 계속 가다 보니까 이 부분은 대전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이 예타 통과하는데 너무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수도권에 있는 사업들 BC 1 넘어서기는 게 우리보다 얼마나 몇 배나 쉬울지 정확하게 계산 안 되지만 추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사업은 국가산단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그 국토부의 산업입지 정책과 그쪽에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 비슷하게 이렇게 된 예를 들면 아까 안동인가? 네? 과장님. 아까 안동하고 대구 이런데 그러니까 대구는 설문조사를 아는 MOU가 충족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 우리 걸 보고 가는 건데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면 다른 그 국가산단의 사례들도 더 적극적으로 참조해가면서 우리가 거기에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을 맞추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일 거니까. 그런데 그 동안에는 우리가 주력이 우리 거 통과시키는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보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그 지역을 포함해서 국가산단 추진하는 중앙부처에서도 이렇게 이번 국가산단을 BC를 이런 식으로 하면 국가산단 추진하기가 힘들지 않겠냐, 이거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국가산단 지정된 지역하고 또 논의가 아마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 시행자가 제출한 입주수요 조사가 이게 원래 무시가 되고 새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타 지침에 그거 다 무시하고 다시 하는 그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니 그게 바뀐 건가요? 바뀐 건 아니고 원래 그렇게 돼 있죠, 지침에. 지금 과거 안동이나 우리 MOU만 한 걸로 있다고. 그건 그 개별적인 스토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그게
또 궁금한 게 제가 다른 지역 사례를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하여튼 그 개별적인 스토리들이 있더라. 이게 중간 보고 과정에서 확인하고 예타를 처리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LH가 자체적으로 그냥 판단한 거예요? 아니면 KDI에서 이 정도면 어렵다라고 통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LH 사업 그러니까 국토부 하면서 지정이 되면 LH하고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LH가 이런 자료들을 해가지고 LH가 예타를 받기 위해서 통과하기 위해서 KDI에다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LH가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이 상태로 그냥 계속 밀어가는 것보다는 여기서 작전상 후퇴를 하고 다시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자료를 보완하고 뭐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다. 우리하고 협의가 되면 우리가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그런 사업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자진 첨예 시기면 LH 수요 조사가 좀 정말 풀리기가 되는 거 아닐까요? LH에다 물어보시죠. LH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아니 도대체 어느 국가기관이 자기들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거기서 부풀려서 하겠습니까? 대전 혹시 부풀리려고 한다면 국가선단 지정 일단 빨리 받아야 되니까 대전시가 뭐 그런 생각을 혹시라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모를까. LH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LH가 왜 그걸 부풀리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지난 브리핑 때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으로 증발된 5조 뭐 이랬지 않습니까? 증발된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대부분의 언론인 여러분들이 납득하셨지 않습니까? 증발된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계산 방식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목적에 따라 신청할 때 그것이 빠지는 보상비가 굉장히 큰데 보상비가 빠지니까 줄어드는 거다라고 말씀드리니까 그 뒤에 더 이상 질문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이 입주 수요가 부족해졌다라는 말보다는 입주 수요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그런 문제가 지적이 돼서 문제라기보다 그런 결과가 나와서 이 부분을 해결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겨서 예타를 일단 철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가지고 다시 하자라고 얘기된 게 여기까지가 뭐 심플한 팩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얘기될 때 그러면 그렇게 진상 파악해보고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그렇게 가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기사가 나오니까 그냥 크게 생각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이게 흘러가고 정치적 멘트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건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거예요. 제가 만약에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면 제가 여기 와서 마음껏 질문하시라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다. 그리고 제 생각에 언론인 여러분들은요 어떤 사안을 볼 때 비판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럴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취재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위치에서 대전 발전을 위해서 같이 가려고 하는 분들, 여러분들도 대전 발전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다만 직업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나 전 우리 지역 정치인들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여야가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언론인 여러분들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안타깝다는 전 사실 진짜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제 이름이 그 SNS에 나오길래 제가 가서 해명해야 되겠다. 이태국 평생 30년간 공식 생활하면서 사업적으로 거짓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말에 공식적으로 답해드리는 게 저는 거짓말 하지 않았고 우리 직원들도 부풀리거나 허위로 하거나 거짓말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식의 그 행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럴 그 시간과 노력이 기운이 있으면 LH 가서 협조구하고 KDI 쫓아다니면서 대전시 공무원들 찾아와서 아니면 불러가지고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이거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정치인 되면 저 그렇게 할 거예요. 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뭐 시장 나오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그렇게 하십니까? 그건 전 진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더 궁금하신 거 없습니까? 부장 마무리 말씀 듣고 브리핑을 마치는 네. 걸로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행정부시장 할 때랑 달리 지금은 제가 여기 업무적으로 제가 옛날처럼 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어지간한 일들을 제가 많이 해봤고 저는 아직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 친구 아직도 공무원이야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30년을 했던 일이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그러나 저를 보실 때 제가 하는 말이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떠나서 뭔가를 의도하에 뭔가를 왜곡시켜야 되겠다 이런 얘기 할 정도는 아직 안 됐다고 봅니다. 저는 스스로 볼 때.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증발된 우조 얘기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증발되지 않았다. 정말 증발됐다면 제가 책임진다.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입주 수요를 부풀리거나 기업들을 일단 지정받고 보자 해서 의혹이 좀 앞설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입주 의향서를 우리가 가라로 써준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LH가 돈 주고 설문조사 해가지고 자기들이 사업할 주체가 그거 아니잖아요. 제발 믿고 기다려주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이거 같이 잘 되게끔 만드는데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제 언론인 여러분들이 저한테 전화 와서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렇게 뭐 기사는 이렇게 쓰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언론 입장에서 그렇게 기사는 쓸 수 있겠죠. 아주 그 중립적으로 팩트에 전 그거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 무슨 엉뚱한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열받고 서운하고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좀 길게 드린 거고요. 좀 믿고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그 보완할 내용 보완하고 철회한 게 예타를 뭐 포기하거나 예타가 뭐 이게 이게 그 불투명해졌다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그런 걸 판단할 때가 아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잘 할 테니까 믿고 기다려 주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저희 뭐 산업입직과든 저한테든 해서 물어봐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